네, 오늘도 저희 2부 순서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지식소통 전문가이신 조현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드론 날리셨어요? 드론이요. 요즘 연 대신 드론 날린다는 건 보긴 봤어요. 그래서 아마 네네.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한강변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네. 드론을 날리는 게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 오프닝으로 준비한 건 네. 로봇이 일자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어서 그거 잠깐 좀 네.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 일자리 중에서는 이 한 개가 새로 생기는 대신에 3개가 없어진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일자리는 하나가 생기는 대신에 5개 이상이 없어진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성 일자리를 더 위협하느냐 하면 여성 일자리들의 대부분인 판매직, 사무직, 행정직 관련 직군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퍼스널 브랜드를 준비하는 우리 슈퍼맘들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네.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뭐 사회적으로 발표나는 거에 크게 위축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표님께서 이런 기사 봐도 뭐 그냥 남의 이야기하고 넘기시겠네요. 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 퍼스널 브랜드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역시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 만나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30대의 젊은 여성 창업가 네. CEO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생활한복 생활한복. 만드셨던 네, 분. 네. 네. 오늘은 30대에 본인이 가진 재능을 전부 다 직업으로 만들고 사는 포토그래퍼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밤깨비 이준호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남성분이신가 봐요. 네, 오늘은 남성분을 만나고 그래요.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전문성이 높은 직업을 함께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포토그래퍼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신 분. 이분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선 소개 조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한우물 파면 된다 그러는데 요즘은 한우물 파면 굶어 죽는다 지금 이렇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네, 시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세 시대 그 이상을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재능으로 어떤 직업을 만들어서 가는데 한 20년이면 최대 유효 기간이 끝난답니다. 네. 그러면 20대부터 20년 단위로 끊어보면 최대 100세면 최소 3개에서 많은 경우 5개 정도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네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호기심 갖고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그냥 다 직업으로 만들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걸 그대로 실현하고 사는 오. 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밤깨비 이준호 대표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 본인이 포토그래퍼,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강연가, 독립잡지 와. 편집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복면가왕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하는 그 행사에 이렇게 방청석에 초대받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직접 모시고 나오시기로 아이, 했어요. 그러니까 설날이라.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그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게 된 그런 네. 그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직업이 될 수 있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한 가지 직업만으로 참 버거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수 있을지 참 그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이준호 씨를 저희가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는 3T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3T는 재능인 탤런트, 그리고 훈련인 트레이닝, 마지막 시간 타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탤런트. 재능입니다. 이준호 작가님, 작가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이분께서 어떤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굉장히 많은 재능을 다양하게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좀 들어보죠. 네, 제가 우리 그 이준호 대표를 만난 건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정말 재능이 많은데 제가 오히려 본인한테 이런 재능을 찾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 뭐 어렸을 때부터 탁월하게 그림 실력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실행하는 능력이 본인의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 능력이 이 주인공들이 항상 다 갖추고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무조건 그냥 한번 네. 해보는 건데 15살이면 한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그때 클레이 애니메이션 왜 진흙으로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한참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저거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걸 하는 곳이 춘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혼자 가서 본인이 과정을 신청하고 거기서 숙박까지 하면서 배웠답니다. 어린데 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애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네요. 공부를 안 하고 여기까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데요.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갖고 일단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생각을 실행하는 능력이 갖춰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우리 이준호 대표의 또 다른 재능 중에 하나가 여전히 도전하는 재능입니다. 아. 그래서 직업난을 채울 때 본인도 고민스럽답니다. 네. 일러스트라이터라고 해야 될지, 너무 많으니까. 포토그래퍼라고 해야 될지, 또 최근에는 쇼핑몰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영상 작업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발전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스스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직업으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네.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의 재능을 딱 정리를 하면 호기심이 생기면 일단 무조건 들이대서 도전이라는 걸 해보고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뭐 그런 도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또 본인이 여지까지 벌었던 돈과 어머님한테 또 받고 크라우드 펀딩까지 받아서 네네. 개인 스튜디오 겸 작업실을 강남에 오픈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여전히 뭐 대단한데요? 월세 걱정하면서 힘들어하긴 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 친구의 이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지켜보는 네.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요, 좀 어린 친구들 또 젊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에 이제 이렇게 또 몰두하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재능을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나가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신기한 게 또 다 이뤄내면서 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또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다 트레이닝을 시켜왔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정말로 24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우리 이준호 대표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본인 자신을 시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할 수 있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몸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혀서 경험을 하는 타입입니다. 네네. 가령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네. 사진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냥 사진기를 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이런 구도로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자꾸 SNS 공유를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뭐 포토그래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문 작가가 아니래도 저분이 찍은 사진이 되게 따뜻하고 감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는 분이니까 네네.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행사에 요청을 해서 한번 사진 찍어달라고. 근데 네네, 느낌이 네. 좋으니까 그럼 또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자기가 배우면서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결과는 좋으니까 처음에 돈을 많이 받지 않아도 계속 불려다니니까 본인은 훈련할 시간을 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분야에 필요한 재능을 익히는 그런 타입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왠지 만나면 굉장히 밝은 기운과 에너지가 있는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연 힘든 시간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견뎌낼까? 그거 항상 우리 궁금하잖아요. 네, 역시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의 타임으로 좀 풀어주시죠. 네, 이분도 사실은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 거에 비해서는 본인의 시간을 견디는 지혜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본인이 가수 비를 되게 좋아한대요. 비요. 네, 좋아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비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네.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노래하다 힘들면 연기 연습을 하고 연기를 연습하다가 힘들면 춤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다른 일로 푸는 그걸 통해서 시간을 네. 견디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림을 그리다가 힘들면 사진 찍고, 사진 찍다 힘들어지면 영상 만들고, 영상에 들어갈 일러스트를 직접 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루하지 않은 일상을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렇게 단점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자신만의 시간 관리법과 일하는 방식이 오늘날의 본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래도 그걸 푸는 방법도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면은 먹고 더 힘들면 자고 그랬던 제가 참 후회스러워지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젊은 피죠 이준호 작가에 대한 성공 스토리 저희가 좀 자세하게 3T로 분석해 봤는데요. 아직 시행착오 계속 겪는 과정일 겁니다. 그의 앞날을 저희가 또 응원하면서 또 여러 가지도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퍼스널 브랜드 좀 만들어 봐야겠죠. 주윤심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살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워라. 첫날부터 굉장히 되게 이렇게 뭐랄까 전투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스톱하거나 돌아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부딪히면 아플 거고 다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기 때문이죠. 네네. 그런데 사실 한계라는 건 자꾸 부딪혀 보면 이 한계가 바깥으로 자꾸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바운더리가 점점 커지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점점 안 하게 되면 이게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좁아지는군요. 그렇죠. 그게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부딪혀도 깨지거나 그래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강하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의 한계와 맞짱 뜨는 그런 이 시작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첫 번째 멘토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한계와 좀 맞짱 잘 뜨시는 그런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직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라. 사실 내가 브랜드를 구축하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하는 일 자체를 막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일은 바뀔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일이 또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네. 있고.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 하고 있는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태도라든지 가치관 같은 거는 바뀌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지금 말씀드린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태도나 어떤 선택의 방식 같은 걸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아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어떤 아우라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가 되도록 네, 맞아요. 하는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참 정말 이 선생님 하시는 퍼스널 브랜드 만드는 거에 아주 정말 근본적인 철학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시대가 점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좀 장기 프로젝트로 내 이름을 살릴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사실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냥 세 번째 멘토링으로 준비한 건 바로 호기심이 생기면 그냥 일단 직업으로 만들어라. 창직, 왜 크리에이티브하게 내가 내 직업을 만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저의 직업도 지식소통가, 제가 만든 직업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왜 나만 알면 되니까. 그러다- 지식소통과 발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대표님. 바꿀까요? 고생했어요, 저. 네, 그냥 그렇죠. 익숙해지느라고. 근데 그래도 굉장히- 정말 되게 생소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렇죠. 네. 있어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네. 직업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식소통가가 하는 일은 책도 쓰고요, 강연도 하고요, 토크쇼도 하고 이런 걸 알려야 그런 일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이 들어오기까지 계속 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면 그게 직업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굳이 막 어떤 기준에 들기 위해서 본인이 내가 있지도 않은 직업을 막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아닌데 다른 직업에 가 있는 것보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호기심 생기는 걸 그냥 자신의 직업으로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가지 내용으로 조윤신 대표님과 함께 퍼스널 브랜드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멘토링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 내용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 내년에 받고 싶은 희망 연봉을 여기는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5주 동안은 매일매일 이 희망 연봉이 적은 그 카드든 그 수표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제 받을 거다, 받고 싶다.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밤에 잠자리 전에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눈에 보이는 곳에 계속 붙여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희망 연봉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네, 지난 시간 조금 부끄러운 그런 실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희망 연봉 적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께 좀 보여주셨나요? 저는 실제로 이전에요 이미 희망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희망 연봉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예, 실망인데 이런 데 있으면 그런가 어쩌다 고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데 가면 너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 되겠어? 이렇게 하면 또 고치고 이게 이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받을 희망 연봉에 대해서 네. 스스로 믿질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꾸 깎는 거잖아요. 네네. 받아봐야 별로 그러니까 이게 받고 안 받고의 그 부분보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확신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네. 이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 해보시면 네.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칼을 가세요 속으로. 그리고 딱 보여주면 되죠. 근데요, 이제 너무 많이 측정됐다. 너 너무 너를 과대평가했다 하는 거에는 이제 약간 오기가 생겨서 안 지우는데요. 너무 적게 쓴 것 같다는 거에는 잘 지우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적게 썼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적게 쓴 데는 본인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MC님 들어보니까 네네. 올해만큼은 네. 바깥의 돈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쓰겠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랬죠. 현실적인 연봉을 썼을 맞아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당당하실 필요 있죠. 그런 거겠죠? 그럼요. 네, 선생님. 네. 휘둘리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네. 오늘 터닝 포인트 특별한 거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나를 이끄는 삶의 가치를 찾는 법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내가 무언가 지금도 막 이렇게 썼는데 네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내 삶의 가치, 좌표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좌표를 만들어 놓고 그 좌표가 별 같은 거라서 이 별을 보면서 사실 제대로 가는 거를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이끄는 좌표가 바로 삶의 가치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제 삶의 가치는 네. 따뜻한 영향력. 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걸 발휘하면서 사는 삶인데 네. 막 보통 평상시에는 그냥 모르고 살지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진짜 따뜻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빗대어 보면 맞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땐 좀 무모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삶의 가치로 세워볼 수 있는 단어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가족, 우정, 건강, 돈, 커리어, 신념, 예술, 여가, 여행, 뭐 창의성이라든지 모험, 진정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MC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걸 딱 내 삶의 가치로 두고 싶으세요? 저요. 이제 보게 되네요. 왠지 그쵸. 여기서 골라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족의 건강과 행복. 아유. 너무 소박한가요? 아니에요. 네. 그게 제일 좋죠. 가족의 건강과 네네. 행복이라고 하는 그거를 네.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선택들이 그쪽과 맞게 가게 되면 나는 되게 내 삶의 지표대로 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일단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심해서 해야 될 프로젝트는 일단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건가요? 네, 정리를 그렇죠. 해야 하는? 그래서 네. 삶의 가치, 그 어떤 그런 거를 만약에 네이버 그냥 검색창에 치면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그냥 내가 단어가 꽂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어떤 키워드나 그런 것들을 가치로 삼아두면 그게 나의 인생의 좌표가 될 거고 별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 방향대로 가면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떤 판단이나 선택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의미를 담은 말 이번 한 주간 좀 잘 찾아보시고요. 꼭 하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책 한 권 소개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스탠퍼드 대학의 어떤 프로그램을 네네. 직접 만든 책을 소개했는데 네. 오늘도 준비한 책이 스탠퍼드 대학의 대표적인 교육, 디스쿨이라고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디스쿨은 결국 디자인 띵킹 스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책 성취 습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가들의 필수 코스랍니다. 그래요. 스탠퍼드가 가장 사랑하는 교수가 버나드 로드 교수인데 이 교수의 디자인 싱킹 훈련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기, 뭐 실천으로 배우기, 실수를 통해 배우기, 시행자들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 이런 기반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성취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이 소개된 책입니다. 강력 네. 추천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잘 읽으면 디자인 싱킹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것도 네. 그렇고 가정과 직장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상황과 습관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반드시 뭐 이렇게 디자인 싱킹 하니까 우리 뭐 그런 디자인 관련된 사람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좀 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실수를 통해 배우기, 뭐 실천으로 배우기 이런 그런 그 로드맵 같은 걸 배우는 거라서 어떤 분야에 있는 분이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성취 습관을 배우게 되는 책이라서 그래서 추천 도서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개인의 생활이라든지 직업적 경력 모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일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틈틈이 시간 되실 때마다 오늘의 책 성취 습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가 바쁘게 진행해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새해가 시작된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새해 첫 방송 하신 소감 좀 여쭤볼게요.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걱정하고 두려울 것보다 이미 이 성공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들에 네. 잘할까 못할까 별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정한 것까지 나 혼자 가면 되거든요. 그럴 때 외롭지 않게 함께 가는 것도 좀 고려하면서 네. 좀 풍요로운 2016년 진짜 2016년 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지막 말씀까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가고 계신지에 대한 점검은요, 우리 또 조현신 대표님과 함께 쭉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